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제이홉 인 더 박스로 인사드리게 된 제이홉입니다. 제가 올해 햇수로 데뷔 10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 와우. 오늘은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의 다시 쓰는 프로필 2023 버전. 자, 한번 적어보시죠.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악필이라서 본인의 프로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프로필을 만든다라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몰랐나?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오랜만에 썼네요. 제이홉의 다시 쓰는 프로필 2023 버전. 자, 생년월일 1994년 2월 18일 생입니다. 별명 호비.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세요. 뭐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제이홉의 호흡을 따서 홉이인데 근데 이거를 호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명 호비라고 적었고요. 데뷔 연차 2013년 6월 13일에 BTS로 그리고 BTS의 제이홉으로 데뷔를 했고요. 취미는요, 이제 적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거의 반 억지성으로 적었는데 사실 제가 막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좀 빠진 게 축구 게임을 좀 빠지지 않았나. 왜냐면 월드컵도 있었고 굉장히 월드컵을 보면서도 축구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 그러면서 이 축구 게임을 하면서도 약간의 그런 축덕이 된 느낌? 리그 선수들을 보면서도 되게 좋아하고 막 멋있어하고 약간 좀 이런 게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면은 잡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생각이 많은 타입인데 잡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그리고 MBTI는 그러게요. 막 엄청나게 과몰입을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근데 뭐 최근에 했던 결과들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는 INFJ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J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걸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으로는. 여행이나 막 이런 거 가면은 일로서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했다 보니까 약간 P 성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고요. 습관을 사실 이렇게 적었는데 습관은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옆머리가 진짜 많이 떴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옆머리를 만지는 게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와 이렇게 하고 뭐만 하면은 이러고 뭐만 하면은 이러고 만지는 방식도 다양해요. 이러고 손에 있는 모든 이런 부위들로 이 옆머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사실 리액션을 진짜 많이 해요. 뭐 팀에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리액션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진짜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역시 제이홉. 어딜 가든 전 세계적으로 제이홉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은 팬분들이 외쳐주시는 것도 그렇고 정말 목청이 터지게 외쳐주셔가지고 이 말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내 이름이기도 하고 나를 상징하는 물건, 이거는 뭐 변함없이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날씨든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요. 뭔가 하루의 시작이고 나의 잠을 또 깨워주는 그런 요소이고 나를 상징하는 색. 옛날에는 사실 데뷔 초반에는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되게 강렬한 색깔을 골랐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형광색이라든지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색을 좀 골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색깔은 그냥 브라운이고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안도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항상 뭔가 브라운 계열의 옷을 좀 많이 입는다던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사실 이 문장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사실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떠한 부분이 있건 뭐 작업을 하건 어떤 춤 연습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제가 했던 노력들은 다 저를 배신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뭐 롤라팔로자에서 뭐 공연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가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그냥 다시 돌이켜보면 아, 결국 그런 노력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좋아하는 공간 이거는 뭐 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집일까 작업실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작업실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힘든 공간이면서도 저의 많은 그런 부분들의 흔적이 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서 그리고 이 공간만이 오로지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오직 제이홉, 오직 정호석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도 작업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행복의 3가지 조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 건강은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조건인 것 같고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지 제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받던가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하던가 이거는 굉장히 행복을 주는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정이 없으면은 과연 이 세상이 굉장히 사람이 웃으면서 그리고 이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 그 감정이 나오는 거는 어느 작은 부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은 일 그만하고 싶다. 일 좀 제발. 언제 나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 일이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에 휴식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그 휴식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과연 내가 일 없이 계속 휴식을 취했을 때 과연 이게 좋나?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런 부분에 되게 성취감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행복을 주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가 제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꿈은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저의 일을 하는 거죠. 저의 음악을 하는 거.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음악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이 됐건 음악이 없으면은 뭔가 이상하게 침묵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약간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그런 기류를 없애주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내 일이기도 하고 그냥 오래오래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삶의 모토 이거는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자. 이런 게 사실 저의 모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뭘 했길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일을 만나서 이러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와, 이건 진짜 아직도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순간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거는 못 이룰 그런 부분이다. 참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웃게 되고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냐. 지금 순간 되게 고마운 거다. 복에 겨운 소리다. 이런 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제이홉 솔로 활동 최초 타이틀 리스트 뭐 일단은 사실 잭 인 더 박스로 앨범을 나왔던 게 굉장히 또 컸고 거기에 걸맞게 가장 큰 그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그리고 프로모션을 잡고 있었던 중에 하나가 사실 롤라팔로자 공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그런 무대이기도 했고요. BTS 솔로 최초로 어떻게 보면 1시간이라는 그런 되게 긴 시간의 공연을 혼자 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첫 단추였던 것 같고 그런 첫 단추를 또 잘 그래도 마무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되게 중요한 타이틀 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런 다큐가 또 나오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남다르죠. 이 공연의 실황들과 그리고 저의 그런 많은 상황들을 되게 아름답게 기록을 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멋진 이런 순간들을 또 담은 또 다큐가 이렇게 출시가 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마 시상식에서도 사실 단독으로 참여를 했었고 마마라는 시상식은 저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마마라는 시상식은 막 닥터들의 스눕독이 나오고 갑자기 막 무대를 선보이고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의 대명사. 와, 저한테 이 무대를 또 그리고 BTS가 여러 가지로 대상을 받았던 그런 이런 무대를 저 혼자 섰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남다른 타이틀 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연말 축제 이런 거는 사실 최근에 하고 왔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청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사실 나가가지고 개인 솔로로 공연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왜냐면 다 BTS가 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롤러팔로자를 제외한 부분은 다 BTS가 했던 거를 제가 혼자 느낌으로써 또 경험을 한 게 있고 또 배운 게 있고 생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2023년 버전으로 제이홉의 프로필을 다시 써봤는데요. 빈칸을 채우다 보니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새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여러분도 저 제이홉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